대표는 김수빈 보살님인데 우연찮게 이제 불교TV 보고 이 복학사에 오셨는데 병원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복학사에 직업정성 기도해서 대장암이 수술도 안 하고 완전히 사라지고 완치가 되었고, 그리고 큰아들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고 둘째 아들이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인데 요새 등록금이 쌉니까 비쌉니까? 등록금 비싸지요? 아들 둘이가 근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전액 등록금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수빈 보살님 소원 성취자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전희연 팀장님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학사에 오게 된 지는 한 달여 좀 넘은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겪고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암이 진짜 완치가 되었다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또 떨려가지고 좀 그런데 얼마 전 일이었을 때가 12월 달에 우연찮게 부산 양산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검진 결과에 대장 용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부모님으로부터 잘 타고났는지 감기나 그런 배탈 정도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 가든지 그럼 굉장히 이게 신랑이 미리 쇳덩어리 날 정도로 건강합니다. 그래서 답하고 살던 그거라서 대장 용종이라 해도 그게 용종이 뭐 지금 생각하면 큰 그거는 아니었는데도 또 용종이라는 그 말 자체보다도 담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몇 년 전에 그걸 용종을 제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리고 용종 크기가 크고 옆에가 좀 땡기서 올라가는 정도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대장이 잘라내면 되는 그런 그거여야 되는데 저는 위치가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래서 항문에 가까운 그런 용종이어서 이제 저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담당 교수님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저는 그대로 한 개 한 개를 너무 막 팍팍 박히게 일을 들어가지고 대장에 수술을 하게 되면 용종 수술을 하게 되면 천공이라고 뭐 대장벽이 굉장히 얇다고 하시더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 천공이라고 피가 터질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뭐 어떤 위급 상황이 생길 때 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검사 결과에 이제 검사를 이렇게 많이 거쳐서 수술을 하게 되지만 하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면 개복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라 저는 굉장히 그게 많이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이런 무슨 일이 있을는지 싶은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좀 무서웠고, 그래서 수술 날짜를 이렇게 잡게 되다 보니까 2월 달로 또 이 대학병원이라 굉장히 한 달 막 넘게를 한 달 반 정도로 예약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밀리면 제가 하는 일도 있고 해서 좀 빠르게 제일 빠른 걸로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구정 때 이제 명절 앞이다 보니까 자리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제가 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명절 센다고 선물 세트 사고 뭐 이렇게 들떠가고 계실 그 상황에서 저는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 뭐 비누라든지 뭐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대학병원에 수술을 날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그날 그 뒷날까지 계속 CT를 찍어보더라고요. 부위를 찍어보고 해가지고 별 그거 없이 너무너무 다행히도 경과가 좋아서 설날 가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그거 하듯이 저도 명절에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루 묵게 되고, 그리고 한 3일 정도로 죽을 이제 먹고,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일 없이 아무 일이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래 니 역시 건강한 거다. 앞으로 잘 살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선생님, 담당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만 이렇게 하게 하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뭐 별일 있겠나, 뭐 아무 한 게 이만큼이라도 걱정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그래 선생님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수술 잘 끝나게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별일 없지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아무 그냥 저는 그대로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진 옮기면서 작업만 이렇게 막 컴퓨터로 하시고 그러시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한 5분도 넘었던 것 같아. 가만 앉아 있었습니다. 있었더만은, 그 이제 이렇게 진행 과정을 갖다가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띠냈고, 그거는 얼마 정도 뭐 거의 2.5cm가 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저를 탁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암이라고 판정이 났다며요. 대장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암이라는 그 말을 듣는데 이걸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래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뭘 하니까, 지금 그 상태로서는 전에 용종일 때 설명하고 비슷한 설명을 하시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그거 하면은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는 안 됩니까? 그거는 대장 이렇게는 잘라내는 게 제일 최선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일단 용종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용종이 이렇게 길게 달릴 수도 있고 옆으로 누운 상태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옆으로 누운 상태라서 이게 많이 위험하다. 벽에 많이 붙은 상태라. 그래서 그걸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하시면서 이게 항문하고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평생 무슨 대변통을 이렇게 좋은 일을 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그 대장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양산대학병원 저는 이제 처음 해서 다른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세척액을 4리터를 마셔야 돼요. 2시간 동안. 예. 그래가지고 그거 선생님 한 달에 한 번을 하락해서 하겠습니다. 2달에 한 번을 하든지 조금 진행을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를 봐가면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드려봤더니 뭐 별 반응이 없으시고 어떤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결과를 보고 차에 돌아왔어요. 차에 주차장에 왔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서 차에서 얼만큼을 울었는지, 정말 애들이 지금 다 커가고 제가 보호를 해야 될 그거에 이제 끝이 난다 싶으니까 저는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들도 앞으로 제가 여태까지는 앞만 쳐다보고 애들 키우고 살림산다고 해보지 못했던 거, 그래 제가 지금 올해 54입니다. 앞으로 인생의 모작을 좀 멋지게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지금 대학 4학년이거든요. 그랬는데 다 끝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게, 진짜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무슨 벼락 치는 것처럼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울다가 장애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를 제가 운전을 해갖고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렇게 이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각사와의 인연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 암이라는 말을 제 입으로 저는 하기가 싫었고 정말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에 어떤 집에 와서도 그냥 입에 딱 자크를 채웠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근데 막 머릿속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녁을 먹었는지만 운동하고 시간이 이제 제가 저녁에 한 2~3시간을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TV 켤 일이 잘 없어요. 잘 없고 제가 꼭 보는 프로만 이렇게 그 시간 맞춰서 보고 하는데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여기 가서 앉아봐도 이 내 자리가 아니고 저도 내 자리가 아니고 안 돼서 일찍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아마 그 시간이 좀 조금 됐던가 봅니다. 그래서 누가 있으니까 머릿속이 정말 무슨 막 가득 채워지는 것 같고 막 구름이 이렇게 그거 하는 것처럼 아무 끄기가 안 돼서 이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리모컨을 들고 불교 TV를 켜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스님 한 분이 이렇게 뭐 법문을 하시면서 옆에 자막에 이렇게 보니까 보각사 법담 스님 소원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부산 보각사 이렇게 그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 그 뒷날 아침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출근을 못하겠다 하고는 이제 부산 보각사를 오게 됩니다. 오게 되었는데 오후에 왔는데 오니까 그 TV에서 본 스님이 그 동무소에서 이쪽으로 나오시다가 마주친 거예요. 입구에서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영 안 좋았던지 귀를 확 넣어주시면서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슴 속에 뭔가 탁 박히면서 그래 희망 맞다 희망이 있었지. 근데 내가 이 순간에 어떤 희망이라고는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거를 어떻게 그걸 해야 될지 그 전날 들었던 그 암에 대해서 막 그것만 머릿속에 있지 아무것도 그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혼자서 그냥 그래 희망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땅에서 참배를 드리고 스님하고 이렇게 그 전혜원 팀장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절 부인을 시키고 제가 이제 추궁을 듣고 상담을 하려 하는데 이 보살님 자꾸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가 이거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지? 앉아서 하루씩 한 10분을 앉아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저리 오실 때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는 자기가 자기 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버벅하고 울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간단한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스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우리 스님께서 또 보살님께 문식 기도를 올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서 정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잡아야 된다는 그런 그게 스님이 처음에 제가 입구에 들어올 때 희망이라는 그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그냥 뭐 제가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부터 계획을 세운 것보다는 스님이 이렇게 그 원력도 대단하신 것으로 보였고 또 선영 팀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그거에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날 이제 제가 그걸 지식을 받게 되었고 혹시 이게 그게 창구가 될까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제 기억에 꿈에서 있던 그거라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쪽지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중에 꿈을 꾸셨는데 꿈에 이런 쪽지를 받았다면서요? 쪽지를 스님이 앞에 계신 건 아니에요. 스님이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기억 속에는 이래요. 그런데 이게 제 이름이라 생각하면 별로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죠. 그래서 꿈에서도 좀 이쁜 이름을 지어주시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 했는데 그런 문시식 다음에 이런 꿈을 꾸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병원에서는 예약된 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러 갔는데 들어가면서 병원 입구 진찰실로 들어가는데 예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날 결과를 보러 간 그날은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 사진을 쭉쭉쭉 다 보여주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하시는가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머리도 너무 뇌도 깨끗하고 그리고 제일 그거인 게 폐나 간에 전이가 됐는지 그 검사가 의학 검사였습니다. 그랬는데 폐하고 간에도 너무 깨끗하다고 전이가 전혀 안 됐어요. 대장은 폐하고 간도 전이가 안 됐고 뇌도 암이 전이가 안 됐고 네. 대장은 어찌 됐습니까? 대상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내일 모레 당장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거에 내가 통 사정을 해봐도 검사를 다시 하고 힘든 거 다 감수하겠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은 전혀 한마디도 안 되시고 깨끗하게 있다고. 대장에 있는 암이 완전히 없어지고 깨끗하게 됐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이럴 때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그리고 아들 둘이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둘이가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등록금이 어머니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둘 다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전액 등록금 면제됐다면서요. 그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둘이가 이렇게 각자 나가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하고 잡비를 이렇게 그걸 하고 있는데 2월 달에는 등록금이 둘 다 있어가지고 또 연년생인데 후례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4학년이 되었습니다. 같이 4학년이 되어서 등록금을 이렇게 맞추기가 제가 좀 버거우니까 미리 그거를 언제까지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지 미리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날짜 너한테 실수 안 하고 해줄게 라고 그걸 했는데 등록금 고지서가 나와봐야지 된다고 그거는 날짜를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저는 병원에도 쫓아다니고 막 그거에 너무 그거 하고 고각사도 매일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를 몰랐는데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전화가 와서 엄마 등록금 걱정 엄마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알바애가 뭐 어디서 뭔 일이 생기나 그러고 사고 치나 그게 아니고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저는 믿기지도 안 하고 뭐 미리 있었던 얘기도 아니라서 그래 고맙다 그래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하기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무슨 원력인지 제가 그런 가끔 생각도 들면서 좀 그랬어요. 근데 한 이틀 또 있다가 이제 큰아이가 또 전화가 왔어요. 큰아이가 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 같아요. 큰아들도 왜 전화 왔던가요? 네. 서울에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어찌 된 건데 그러니까 그 고지서를 컴퓨터로 빼보니까 병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알게 됐다고 전액 장학금을 그래서 제가 병원이랑 학비가 이번 2월달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었고 또 이런저런 많이 이런 모험이라든지 집안 애로사항 등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정말 많았는데 병원에 그렇게 또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제가 차에 뛰어가서 전화부터 들고 전혜영 팀장님한테 그냥 다른 걸 안 했습니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만 했습니다. 큰 소원 두 가지 소원 성취하시는 우리 김수빈 보살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우리 약사회 권혜영 약사회 팀장님께서 스님을 대신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 액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밥으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스님 보세요. 따라서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설명 맞습니까? 예, 선생님. 왜냐하면은 우리 보살님도 김수희 보살님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의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김수희 보살님이 암에 왜 걸렸느냐? 암에 왜 걸렸냐? 참 착하고 불심으로 살아가신 분인데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심 걱정과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오래되면 우리 몸 쪽에 약한 쪽으로 병이 옵니다. 내 어머니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 갔을 때는 대장암 말기였어요.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런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판단해 3년을 내 제대하는 거 보고 눈 감을게 하고 3년을 버티다가 제대하기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이 암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불안한 마음 버리고 근심 걱정 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혹 김수빈 보살님 같이 이렇게 큰 병이 오더라도 이렇게 또 불보살님의 카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의 허준 이현희 아버님도 계시는데 유명한 한의사님이신데, 가벼운 병인데도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이 있고, 설명 맞죠? 예. 가벼운 병인데도 엊그제 우리가 만나고 오고 했는데 죽었다는 말도 가니까 초상집이나 장례식장에 한 장이 사진됐어요. 저 사람은 오래 못 산다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오래 살고 또 불보살님의 가피로 건강을 완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선생님.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야 돼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으로 24시간 채워요. 그러면 어려운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선생님. 맨날 표정 우거지상으로 이랬으면 하는 일도 안 돼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소리파동. 소리파동. 이 사람의 말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가수 노래, 인기 있는 가수 노래 들으면 참 듣기 좋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설명 맞습니까? 네. 나오라고 왜 인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잖아요. 그렇듯이 사람 말에는 이 말이 씨가 된단 말이죠. 설명 맞습니까? 네. 이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행복의 말로 24시간 가득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행복과 축복 속으로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말만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담 스님은 잘 들어서 내밀고 있어. 법담 스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스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음력 따라서요. 음력 6월 8일. 부처님 출가일. 부처님 출가일인데 시다르다 태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에 29살의 나이에 이렇게 왕위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스님 맞습니까? 예. 여러분도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음 주 보려면 부처님이 열반일인데 그래서 선생님 방송에서도 출가절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출가절을 요런 날 기도하고 부처님 열반일 날, 열보름 날 그런 날 기도를 해야 복을 많이 받는다 이거예요. 불가의 사대명절 아닙니까? 설명 맞죠?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